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 인텔의 파운드리 수주를 받았다는 기사 때문에 어제 장 막판에 오르면서 마감을 했죠. 자, 시간 외 거래에서도 2% 넘게 올라서 오늘 주가는 좀 날아가겠구나 하고 저도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요. 장 초반에 반짝 올랐다가 계속 밀리더니 보통주는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 우선주는 변동이 없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인텔의 수주 소식은 삼성전자에게는 초특급 호재임이 분명한데요. 자, 주가는 도대체 왜 빠지는 걸까요? 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은 던지는데 개인 투자자들만 열심히 받아낸 것일까요? 자, 왜 그런지는 이 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인텔 측의 발언 때문입니다. 자, 인텔의 차기 CEO로 내정된 팩 갤싱어는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의 2023년 제품 대다수가 내부적으로 생산될 것이라면서 우리의 관심은 기술 격차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서 기술에서 명백한 선두 자리를 되찾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풀이해보면 2023년 출시 예정인 이 7나노 공정의 반도체 생산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요. 자, 그러면서 이 반도체 하나하나를 만드는 기술이 아닌 프로세서, 즉 전반적인 CPU 제조 기술에서 최근 급성장을 한 이 AMD 등을 제치고 확실한 1등을 먹겠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삼성전자나 TSMC의 파운드리를 맡기긴 맡기는데 핵심 기술과 관련된 반도체 생산은 인텔이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는 뜻인데요. 자, 그 때문인지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반짝 상승으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자, 7나노 공정 생산을 포기하고 파운드리를 맡기는 쪽으로 흘러갔다면 삼성전자에게는 더 큰 호재였을 텐데, 자, 시장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반도체 매출 전 세계 1위의 기업이고 수십 년 동안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했던 인텔은 최근 몇 년간 첨단 공정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자, 아직까지도 14나노 공정에 머물면서 이미 7나노 공정을 시작한 이 AMD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해 7월 7나노 공정의 문제로 인해서 출시 연기가 되면서 업계에서는 이 개발을 강행할지 삼성전자나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를 통해 생산할지 기로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텔의 발표는 결국 7나노 CPU는 자체 생산한다는 것인데요. 자, 인텔의 말을 들어보면 그동안 7나노 개발에 진전이 있었고 2023년 예정된 이 출시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좀 걱정이 되는 게 현재 경쟁 업체인 AMD 같은 경우는 이미 7나노 칩이 생산이 되고 있죠. 그리고 현재 TSMC와 삼성전자에서는 5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까지도 가능하고 2022년 3나노 양산까지 계획 중인데요. 자, 인텔이 2023년에 7나노를 내놓는다면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격차를 좁힐 수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개발을 포기하고 삼성이나 TSMC 등 이 파운드리에서 위탁 생산을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인텔이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위탁 생산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스완 CEO는 생산 물량 중 일부의 외부 파운드리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우리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주요 내용은 오늘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차기 CEO인 이 갤싱어가 정식으로 취임하는 다음 달 15일 이후로 상세한 내용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업계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인텔의 칩셋인 사우스 브릿지 반도체의 위탁 생산 물량을 수주했고 TSMC는 인텔의 차세대 GPU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삼성이 수주한 인텔의 사우스 브릿지 반도체는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칩셋인데요. 주로 데이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사우스 브릿지에 먼저 정보가 전달이 되고 사우스 브릿지는 그 정보를 노스 브릿지로 보내고 다시 노스 브릿지는 메모리로 보내죠. 그 뒤에 CPU는 메모리의 정보를 받아서 연산을 하고 연산된 정보를 노스 브릿지를 통해서 그래픽 카드로 보내면 그래픽 카드는
다시 모니터로 보내서 출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CPU나 이 GPU만큼의 핵심 반도체는 아니지만 PC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CPU나 GPU 수주가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자, 향후 인텔의 핵심 칩인 CPU 수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주받게 될 이 사우스 브리지 반도체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의 파운드리 공장에서 올 하반기부터 생산할 계획인데요. 자, 생산 규모는 웨이퍼 반입 기준으로 월 15,000장 정도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 능력의 3% 수준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규모인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연간 매출액은 약 16조 원 수준인데 이번 인텔 수주권의 매출은 연간 1조 원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향후 오스틴 공장의 증설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현재는 14나노 라인만을 갖추고 있지만 인텔과의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5나노 이하의 공정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반도체 업계의 공룡인 인텔과의 이 협업을 시작했다는데 좀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계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기술 장벽 또한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인텔 역시 위탁 생산을 시작하려는 것이기도 한데요. IC 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은 2020년 5% 증가해서 사상 최대인 684억 달러를 찍었고 올해 2021년에는 4%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연구개발 상위 10개 기업은 인텔, 삼성전자, 브로드컴, 퀄컴, 엔비디아, TSMC, 미디어텍, 마이크론, SK하이닉스, AMD 등인데요. 자, 이들의 연구개발 총액은 435억 달러로 11% 성장을 했고 전체 금액의 6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확실히 최근 잘 나가고 있는 업체들인데요. 역시나 꾸준한 이 연구개발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텔은 2020년 연구개발 지출에 129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2019년 대비 4% 감소한 수치인데요. 자, 1990년 중반 이후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라고 합니다. 자, 투자 금액이 줄어는 들었지만 여전히 세계 1위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쓰고 있는 인텔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늦어지는 7나노 공정은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자,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56억 달러로 2017년 4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TSMC는 전년 대비 24% 늘어난 37억 달러로 3년 전과 동일한 순위에 머물렀는데요. 자, 역시 R&D 투자만큼은 이 삼성전자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세계 1등을 달리는 것이겠죠. 최근 삼성전자와 TSMC 그리고 나스닥의 팡 지수를 살펴보면 이 삼성전자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자,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조정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팡 지수의 이 빅테크 기업들이 오히려 최근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TSMC 역시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파운드리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수요를 받고 그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오르긴 했는데 이 삼성전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과 이 미래 가치에 비해서는 확실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고 파운드리의 성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자, 호재가 있어도 이 오늘처럼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는 나중에 분명히 큰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자, 제 영상은 참고만 하셔서 좋은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